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특이점이온 원피스 전투력 순위 탑10입니다. 원작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위에는 달의 신 에넬이 선정되었습니다. 루피가 태양신이라면 에넬은 달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에넬은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몰락할 위기에 처했으나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린 이후 맥심 방주를 타고 자신의 꿈과 같은 곳인 페어리바스로 향하였고 그곳은 다름 아닌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에넬이 하늘섬에 나타난 이유도 맥심 방주를 제작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기에 에넬은 비록 루피에게 패배하기는 하였으나 페어리바스로 가는데 성공했기에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넬은 달에 도착한 이후 달에 있는 외계 군단을 모조리 정리하였고 에넬은 달의 지배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넬은 무수히 많은 에넬 군단을 이끌고 다시 지구로 향하며 루피에게 복수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달로 오는 바람에 에넬의 맥심 방주의 연료가 방전되었고 에넬은 맥심 방주의 연료를 충전하기 위하여 3년이라는 시간을 달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넬은 루피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루피는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인간임을 알고 있었기에 루피와의 대결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기본기를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넬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장색 패기를 터득하였으며 견문색 패기를 높은 수준으로 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넬은 3년의 수련 끝에 맥심 방주의 연료를 가득 채운 이후 다시 지구로 출발했고 에넬은 마침내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넬은 곧바로 크룽크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어느 섬 하나를 통째로 소멸시켜버렸고 에넬은 만족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넬은 자신을 잡기 위하여 나타난 해군들을 보며 나는 해적왕을 찾으러 왔다. 해적왕이라는 저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며 과거 루피가 자신에게 해적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루피라면 해적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해적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병 한 명은 해적왕이라면 로저와 밀짚모자 2명이 있는데 살아있는 해적왕이라면 밀짚모자를 말하나 보군 이라고 말했고 에넬은 밀짚모자? 그래 그놈이 그런 모자를 썼었지 라고 말하며 루피를 떠올립니다. 4위에는 대적 시대를 위한 보물은 어디에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흰수염에게 오뎅을 빌려온 이후 곧바로 로드 포네그리프 4개를 모은 이후 라프텔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라프텔에서 원피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로저는 자신이 조이보이가 아니며 세계를 바꿀 진정한 해적왕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저는 새로운 조이보이를 위하여 대적 시대를 개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프텔에서 누군가 나타났고 레일리와 가발은 본능적으로 그 인물이 강자라고 느꼈고 동시에 날아가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는 트레저라고 불리는 자였고 트레저는 레일리와 가반의 공격을 여유롭게 막아낸 이후 이 섬에 도달한 건 자네들이 처음이네. 선장이 떠나간 이후 그 누구도 오지 못했는데 대단하구만 이라고 말했고 로저는 선장 조이보이의 선원이냐 라고 물었고 트레저는 그렇다 우린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소. 헌데 당신도 너무 빨랐구만. 우리 선장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라고 말했고 로저는 좌절하며 역시 그렇군. 하지만 이런 것도 운명이 아니겠나 라고 복수했고 로저는 곧바로 나는 해군에 자수할 거다. 진정한 조이보이를 위하여 대적 시대를 열고 말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트레저는 괜찮다면 내가 돕겠네. 자네가 처형되는 날 나도 그곳에 가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소. 원피스는 어디 있냐고 말이지. 그럼 당신이 이렇게 말하시오. 부, 명성, 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라고 말이오 라고 말했고 로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로저는 해군에 자수한 뒤 공개 처형이 확정되었고 트레저 역시 그 현장으로 향한 뒤 자신의 능력인 쾌청쾌청 열매를 사용하여 매우 쾌청한 목소리로 이봐 로저 보물은 어디 숨겼나? 데뷔버 원피스를 말이야 라고 말했고 로저는 웃으며 부, 명성, 힘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왔다. 찾을 테면 찾아봐라 라고 말했고 순식간에 로저와 트레저의 대화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전세계의 원피스의 정체가 각인되며 대적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로저는 처형되었고 트레저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저는 독자들 사이에서 보물은 어디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3위에는 해적신 버기가 선정되었습니다. 버기는 크로스 길드를 창설한 이후 사왕이 되긴 했으나 사실상 말만 사왕일 뿐 바지 사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 미호크를 포함한 크로스 길드의 간부들 역시 버기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버기는 꽤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버기는 평생 해본 적이 없던 수행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생각하였고 곧바로 수행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버기가 하루아침에 강해질 리가 없었고 버기는 좌절하며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기는 로저를 떠올리며 자신의 선장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신도 난관에 봉착하긴 하였으나 도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훈련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마침내 동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매우 기분이 좋았던 버기는 크로커다일을 불러낸 이후 어이 악어 그간 까불었던 거 모두 돌려주마 라고 도발했고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던 크로커다일은 버기를 참교육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그 순간 크로커다일의 몸을 동강내버렸고 크로커다일은 당황하긴 하였으나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몸을 재조립하려 합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의 동강난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강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여 사물이나 생명체를 동강내버리면 동강 열매 능력자가 다시 재조립을 해주지 않는 이상 몸을 다시 붙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웃으며 크로커다일을 재조립시켜주었고 크로커다일은 식은땀을 흘리며 버기에게 충성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곧바로 미호크를 불렀고 미호크는 크로커다일의 겁먹은 표정을 보며 강해진 것 같구나 버기. 어쩌면 내가 찾던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가 너일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했고 버기는 분노하며 이 자식아 나는 검사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버기 역시 검을 사용하기도 하니 어떻게 보면 검사가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미호크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미호크는 시작과 동시에 버기를 나노 단위로 썰어버립니다. 하지만 버기는 동강 열매 능력자였기에 참격을 매우 쉽게 무시하였고 버기는 미호크의 흑도 요루를 동강내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당황하며 작은 칼이라도 꺼내려 했으나 버기는 그만두지 매눈 또다시 검을 뽑아들면 동강나는 건 네 목이라고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전의를 상실하며 대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비로소 진정한 크로스 길드의 수장이 됩니다. 2위에는 양팔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공식적으로 샹크스가 양팔일지라도 전투력이 똑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피스에서는 전투에서 패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샹크스가 팔이 한 짝 더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력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팔이 하나 더 있게 되면 상식적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이는데요. 샹크스는 히그마가 루피를 데리고 바다에 뛰어들자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보았고 잠시 후 자신이 해왕류에 의하여 팔 하나가 없어지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해왕류를 반토막 내버렸고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히그마와 루피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히그마는 그대로 익사해버렸고 샹크스는 루피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팔과 루피 모두를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루피에게 위기가 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샹크스는 이 사실을 후회하며 견문색 패기를 더욱 단련하여 더 먼 미래를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샹크스는 하루 뒤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굳이 싸워보지 않더라도 전투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미래를 확인한 이후 자신이 패배하는 미래가 생긴다면 굳이 적과 싸우지 않았으며 자신이 승리하는 미래가 생긴다면 적과 싸우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전투를 하게 되었고 단기간에 전투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양팔을 적절히 활용하며 검술도 더 정교하게 구사하게 되었으며 배양색 패기를 양손에 휘감을 수 있게 되며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고 샹크스는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며 실질적으로 원피스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위에는 복싱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만약 흰수염이 어널도를 들지 않고 복싱을 사용하여 실리적인 전투를 하였다면 지금보다 더욱 강해졌을 것이라고. 흰수염은 로저가 사망한 이후 더 이상 자신과 생사결을 할 만한 강자가 없어져서 매우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흰수염의 자식 한 명이 홀로 복싱을 수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흰수염은 아들아 그 무술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흰수염의 적단 선언은 오야지 복싱입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려요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복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하며 마린포드에서 에이스의 처형이 결정되었고 분노한 흰수염은 마린포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복싱에 몰두한 나머지 음주마저 끊어버렸기에 이때의 흰수염은 지병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성기의 기량마저 뛰어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마린포드에 나타난 이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잘 있겠지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흰수염 기어코 나타났구나. 근데 너의 어널도는 어디 두고 왔느냐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그라라라라 복싱이라고 들어봤느냐 센고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전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흰수염을 제지하기 위하여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였으나 흰수염은 위빙을 사용하여 이를 간단히 피해낸 뒤 흔들흔들 카운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턱을 정확하게 노려 아오키지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후 키자루가 나타나 레이저를 날렸으나 흰수염은 복서다운 민첩함을 선보이며 더킹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낸 뒤 무차별적인 잽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곧바로 명구를 날렸으나 흰수염은 숄더롤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흘려버린 뒤 나에게 닿기는 100년은 이르다 라고 말한 뒤 아카이누의 얼굴에 지진 카운터를 먹이며 아카이누마저 제압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순식간에 에이스의 처형대에 튀어오른 뒤 센고쿠의 얼굴에 훅을 날려버린 이후 처형대를 통째로 뽑아서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은 곧바로 마린포드에서 벗어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린포드에 매우 거대한 해일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아오키지가 기절한 상태였기에 해군 측에서는 흰수염의 쓰나미를 막지 못하였고 결국 마린포드와 함께 해군들 대부분이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복서로서 흰수염의 데뷔전이었고 흰수염은 해군 본부를 KO 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